정치가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정치권 소식 발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정치 파발마. 정치 파발마 시간입니다. 오늘도 월요일 나오시는 두 분 나오셨습니다. 지치지 않는 땡벌 봉보로 봉봉 봉봉봉. 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우리 유튜브에 최진봉 최고. 네, 좋습니다. 배종찬 소장 뚱커벨 진행자라지만 최진봉이 더 좋아. 뭐 사람 좀 푸셨어요? 아니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보통 최우구 앵커께서는 우리 들어오기 전에 혼자 진행하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얼마나 불안했으면 배 소장 옆에다가 딴 분 한 분 불러서 같이 진행을 하겠어요. 인사를 좀 짧게 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네. 자, 시사평론계의 루이 암스트롱. 네, 서정욱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근데 뭐 와로 원더풀 월드하고 무슨 상관 있어요? 목소리만 비슷한 거죠. 목소리가요. 루이 암스트롱이 분노하겠는데요. 네. 가뜩이나 지금 BT에서 상 못 받아지고 그러는데 네, 밖에서 뭐 난리네요. 서정욱 변호사 가지고 네. 목소리 가지고 시비 걸라고. 그래요? 목소리가 좀 비방용 아닌가요? 네. 말을 안 하잖아요. 목캔디 왜 안 드세요? 목캔디. 목캔디. 원래부터 이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재미가 없네요. 네, 답변도 못 하시고 네. 오늘 막 위축되게 계신 것 같아요. 네. 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의 초대 총리 후보자로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최 교수님, 먼저 한덕수 전 총리 어떤 인물입니까? 전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서울대를 졸업을 했고 1980년에 제8회 행정고시로 이제 관계에 들어왔어요. 행정고시를 통해서 정통 관료네요. 네, 전통 관료를 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 통상산업부 차관을 했고요. 김대중 정부 때 경제수석,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고요.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국무총리를 했죠. 야.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주미대사, 네. 박근혜 정부 때는 무역협회장을 했습니다. 거의 모든 정부에서 중요 요직을 맡았던 분이에요. 뭐 한 100명이 해야 될 일을 혼자 다 하신 거예요. 네,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특별히 뭐 정치 색깔이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여러 정부에서 본인의 전문성 그리고 이제 그 행정부의 역할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경력을 보면 화려하네요. 화려해요. 네. 네. 서 변호사님 뭐 좀 준비됐어요? 목은 풀렸어요? 예. 네. 자, 한덕수 전 총리를 지명한 배경은 뭘까요? 크게 그 세 가지로 봅니다. 네. 첫째는 이제 일면식도 없지만 네. 경력, 경륜, 능력, 책임 총리로서 능력이 있다. 이걸 첫째 본 거고요. 잠깐만요. 윤석열 당선인이랑 일면식이 없다는 게 확실해요?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확인한 건 아니죠? 언론 보도로. 언론 알겠습니다. 보도로.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확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는 이제 이분이 그 호남인데다가 네. 전 정권에도 진보 정권도 있었죠. 이런 이제 그 통합과 협치 이게 두 번째 배경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청문회 통과 가능성도 무시할 수는 없죠. 네. 처음부터 이게 낙마하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럼 이게 그 야당도 좀 이게 거부하기 어려운 인사. 그래서 청문회 통과 가능성 세 가지를 보고 지명했다 이렇게 봅니다. 서 변호사님, 이걸 하나로 묶어서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세 가지 말고 그냥 어떻게? 하나로. 어떻게? 한 가지인데요 보니까. 뭐예요? 청문회 통과하기가 좀 수월할 수 있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제가 세 번째로 뺀 거는 그럼 이게 너무 좀 정치적이니까. 거기까지만 기본 능력. 자, 최 교수님. 예. 네. 4차 산업혁명에는 좀 걸맞지는 않다. 약간 올드보이 아니냐 이런 식도 나와요. 그런 지적이 있어요. 이제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민주당에서는 나이가 73이거든요. 적은 나이진 아니시죠. 물론 뭐 나이가 많다고 일을 못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불과하죠. 거니까요. 우리 셋 중에 제가 제일 나이가 많은데 어쨌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배종찬 소장은 저랑 같이 다니면 제가 남들이 보면 제가 동생인 줄 알아요.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방송 그래서 내용과 관계없는 거 제발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민주당에서 문제를 삼는 건 이런 거예요. 이제 15년 전에 총리를 하셨는데 그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은 너무 많이 세상이 엄청나게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경제 상황도 그렇죠.
그다음에 기후 위기라든지 아니면 위기 대응 능력 이런 게 많이 중요한 새로운 이슈들이 많아요. 그렇죠. 네. 4차 산업혁명 때문에 경제 구조도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부분에 과연 잘 대응하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근데 뭐 이 부분이야 본인이 이제 모르겠어요.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이걸 계속 따라오시면서 트렌드를 잘 익혔는지는 제가 알 수 없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실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경력은 화려한데 과연 미래 가치는 맞을까? 근데 서 변호사님, 예. 한 시민단체에서 한덕수 후보자의 국무총리 지명을 반대한다. 예. 이런 진정서를 인수위 측에 전달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투기자본 감시센터라고 있어요. 네. 투기자본 감시센터. 네. 거기서 이제 그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김앤장의 고문으로 있을 때 그 외환은행 매각 론스타 있죠. 네. 론스타의 그 대리인이 김앤장이었거든요. 그때 고문으로 있으면서 론스타 편들고 1억 5천 자문료 받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게 반대한다고 했는데 한덕수 후보자에게 전혀 김앤장이 근무했지만 관여한 바가 없다. 자기는 청문회에서 소명하겠다. 이랬기 때문에 아직 팩트가 정해진 건 없어요.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김앤장에서 일을 안 했는데 1억 5천만 원을 받은 건가요? 김앤장이 고문은 다른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받는 월급이기 때문에 론스타에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 본인은 그렇게 해명하기 때문에 청문회 때 소명할 걸로 보입니다. 네, 서 변호사님 보시기는 어떠세요? 무관할 걸로 보십니까, 론스타가? 그건 저는 이게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앤장 내부를 모르기 때문에. 아니 그런 걸 분석해 오라고. 팩트대로 이게 이거 해야죠. 아니 그러면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변호사를 우리가 모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김앤장 소속이 아니라서 관여했는지 안 했는지를 저는 이게 알 수가 없죠. 아니, 오늘 상당히 좀 무책임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 최 교수님 보시기에는 총리 임명을 반대할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일정 부분 저는 그러니까 임명을 반대한다 이렇게까지 갈 문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청문회에서 이게 중요한 이슈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론스타뿐만 아니에요. 지금 서정욱 변호사는 론스타만 얘기했는데 저축은행 문제도 지금 논란이 돼 있어요. 2011년도에 저축은행 부실 대출 관련해서 엄청난 많은 비난도 있었고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게 너무나 큰 이슈였잖아요. 그렇죠. 그때 당시 피해자가 지금도 피해를 다 보상받지 못하고 정말 고통 중에 살고 계시는데 그 당시에 이분이 이제 그 직책을 정확히 지금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경제부처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 대출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대출 규제를 풀어줬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국 부실 대출이 일어나게 됐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서 일반 저축은행을 이용해서 예금을 했던 일반인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줬어요. 그 책임으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게 지금 자본센터, 지금 투기자본감시센터에서 지적하는 부분이니까 두 가지입니다. 결국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문제, 두 번째는 그 저축은행 부실 대출에 그 일이 일어나도록 책임 있는 당국자 역할을 하면서 그 부실 대출이 일어나도록 규제를 풀어준 거. 총리 후보자가요. 네. 근데 2011년이면은 이명박 정부 때 아닙니까? 이명박 정부 때인가요? 2011년이? 아니, 그러니까 2011년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게 정확한 거는 2006년도에 재경부 장관 하실 때 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여신한도를 많이 풀어줬다는 건데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게 인과관계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거 풀어줬다 해서 몇 년 뒤에 그 사태가 터진다는 거는 그 2006년이군요.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법을 2006년에 풀었는데 2011년에 피해가 일어난 거죠. 근데 결국은 그 문제도 연관될 수 있는 것은 서정욱 변호사 연관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법 때문에 사실은 그러니까 대출이 좀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규제를 좀 푼 거는 분명히 있으니까 그 부분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는 이제 청문회 때 밝혀지겠죠. 알겠습니다. 자, 한덕수 후보자가 이제 국회 인사청문회를 뛰어넘어야 되는데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우리 서정욱 변호사부터 뭐 호남 출신이고 또 노무현 정부에서 마지막 국무총리도 역임했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 준이야 통과될 거다 이렇게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 이런 분까지 통과 안 시키면요. 누굴 통과시킵니까? 이런 분을 통과 안 시키면 누굴 통과시키느냐고. 본인들이 정권 잡았을 때 장관 총리를 다 검증했고요. 그리고 이게 지역도 호남이고 그러면 이게 아무리 뭐 윤석열 정부 길들인다고 처음에 뭐 한두 명은 무조건 낙마다 이러면 이게 역풍불입니다. 제가 보기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저는 통과될 것 같아요. 지방선거 영향을 안 주려면. 서 변호사님 조금 좀 분석적이고 깊이 있는 좀 내용이 나올 줄 알았는데 자 최진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인준 지금까지 나온 내용으로만 보면 인준이 안 되는 것보다는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지금까지 제가 전제를 분명히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 가지고는 그러나
저는 만약에 지금까지 나온 의혹이 다라고 하더라도 상당히 청문회 과정에 상처를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덕수 총리가 전 총리가 갖고 있었고 지금 지명자가 갖고 있었던 명성의 상당 부분 지금 저축은행 대출 부실 대출 문제 외환은행 매각 문제 그리고 8개월 동안 1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국민적 감정에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돈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냥 고문했어요. 고문했는데 8개월이었는데 1억 5천을 받았어요. 이게 국민적 정서에 맞냐 하는 부분도 논란이 될 거다. 그리고 그러네요. 이게 이제 저는 여기서 끝날 거냐 아니면 또 다른 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거는 청문회 과정 지켜봐야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또 어떤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게 얼마나 파괴력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뭐 지금까지 나온 것들로만 본다고 하면 대체로 인준이 통과가 안 될 정도까지는 아니다. 그러나 인준이 되더라도 상처는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제 경제 라인이 중요한데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윤석열 당선인과도 좀 의견을 나누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대체적인 경제 라인 윤곽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게 법무 라인 윤곽을 좀 알겠는데 왜 저한테 이게 경제 라인을 물으니까 좀 이게 근데 제가 다행인 거는요. 제가 김경래 PD에게 그렇게 개편해야 된다고 의견을 들었는데 오늘 이런 참사가 생기네요. 네. 제가 이제 그 기재부 고문 변호사를 할 때요. 시간이 없어서요. 그 이야기는 다음에. 그러니까 그때 그 보좌관했던 최상목 이분이 저는 상당히 그 장관이나 금융위원장의 최상목 지금 간사거든요. 유력하고 그다음에 그 추경호 의원, 그다음에 서울대 김소영 교수 이런 분들이 경제 라인에서는 유력합니다. 네, 신문에 다 나온 내용이고요. 자. 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너무 우리 패널들을 괴롭힌다고 또 항의가 들어오네. 네, 두 분 인기가 높은데 제가 뭣도 모르고 호랑이 범 무슨 줄 모르고 자, 강아지 범 무슨 줄 모르고 자 지방선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오늘 서울시장 선거 관련 여론조사가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PNR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조사를 한 건데요. 일단 그 전체적으로 보면 오세훈 시장의 그 뭐랄까요 지지도가 더 높은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뭐 오세훈 시장하고 송영길 전 대표가 결과가 어떤가요? 지금 현재 52.6% 대 41%예요. 네, 오세훈 52.6%, 송영길 41% 이런 거고 40대를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국민의힘 후보,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를 지칭하는 거죠. 국민의힘 후보가 대체로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어서 현재까지 상황으로 보면 오세훈 후보가 좀 앞서고 있는 지지율 면에서 있어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현 시점에는 강세다. 이번 조사는 PNR 피플 네트워크스 리서치가 뉴데일리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1, 2일 실시한 조사이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서정 변호사는 서울 판세는 어떻게 보세요? 뭐 제가 이게 그 우리 앵커님이 여론조사 최고 전문가인데 제가 여론 언급하려니까 좀 이게 공자님 앞에서 문자 쓰는 것 같긴 한데 편하게 하십시오. 오늘 제가 갈구지 않을게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그 서울시에서는 오세훈의 적수가 없다. 누가 대입해도 송영길이든 박주민이든 뭐 이게 박영선이든 누가 어떻게 서울시는 오세훈이다. 이게 여론에 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가 이제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했는데 결정을 했죠. 자, 자범이 그런데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상호 의원, 송영길 전 대표와 절친이라고 이야기되는데 뉴스공장, TBS 뉴스공장에 나와서 작심 비판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아니 예를 들어 바깥에 있는 참신한 분이 그 당의 유력한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리고 이낙연 선배도 송영길 대표를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 그럼 한참 후배하고 경선합니까? 그렇게 해서 나와야 할 이유가 있겠어요? 당이 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정말 읍소하지 않는 한 송영길 대표와 경선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 그런 생각은 꿈도 안 꿀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송영길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다 무산시켰다 이렇게 보는 편이죠. 이건 또 서 변호사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뭐 좀 오늘 기가 죽고 이런 건 아니신 거죠? 네네. 마음껏 하십시오. 근데 우상호 의원하고 송영길 전 대표는 같은 학교 출신의 절친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상당히 좀 격앙된 반발이랄까요? 반대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런 이제 한마디로 본인이 뭐 386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만해먹고 하산하자 해놓고 본인 혼자 갑자기 서울시장 나오니까 다른 사람들이 불출마하고 있잖아요. 부산에 뭐 김영춘 의원도 그렇고 우상호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요. 제가 이 방송하면서요.
우상호 의원 발언을 여러 번 이게 싱크 들었어요. 오늘 이게 처음으로 공감하는 말입니다. 처음입니다. 공감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제까지 우상호 의원 말에 한 번도 공감한 적이 없었어요. 네. 최진봉 교수님은 예. 이재명계 의원들은 예. 반발하기보다는 송영길 전 대표만이 맞설 수 있는 오세훈 현 시장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카드다. 이런 반응도 나오네요. 그런 반응이 나오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서정욱 변호사 아까 자신만만하게 얘기하잖아요. 네. 오세훈 시장에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 뭐 열악한 한계인 건 저는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상황이 안 좋은 상황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건 분명해요. 그리고 가능성 낮은 것도 분명하고요. 네. 저렇게 교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그렇고 그런 상황에서 누가 나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 이재명계 의원들 입장에서는 누구든 좀 그리고 중량감 있는 사람이 나가야 돼요. 오세훈 시장하고 대응해서 선거를 치르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고 중량감이 있지 않으면 사실은 대결 자체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불가피한 면이 없지 않아 있고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 않아요. 지금 누가 그를 나서려고 합니까? 이건 정말 험지로 가는 거예요. 험지로. 네. 서울시장의 민주당 후보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느냐. 그렇죠. 네. 이런 의견도 있는 거죠. 그런 의견 있죠. 그런 의견 때문에 사실은 송 전 대표에 대해서 좀 나가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지방선거는 경기지사 선거에 달려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 교수님. 예. 경기지사 선거와 관련해서도 여론조사 실시된 게 있죠. 예, 여론조사 실시된 게 있는데요. 네. 여기 여론조사 결과를 조원 CNI가 조사를 했고요. 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범진보 진영에서는 김동연 대표가 후보로 적합하다는 답변이 24.1%로 가장 높았고요. 네. 그다음에 안민석 의원 16%, 그리고 같은 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 15.7%,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군에서는요 유승민 전 의원이 후보로 적합한 응답이 33.3%로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이제 김은혜 대변인은 뭐 아직까지 입장을 밝힌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김은혜 대변인 같은 경우 15.1%, 심재철 전 의원 5.8% 순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면 유승민, 김동연 두 분이 현재로서는 가장 이제 적합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연, 유승민 맞대결 결과도 있습니까? 그런 결과는 제가 지금 받은 걸로는 없는데요. 두 분이 맞대결하는 거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와 또 유승민 전 의원 사이의 대결이 좀 뜨겁게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조사는 인천 경기 기자협회 의뢰로 조원 CNI가 1일 2일 실시한 조사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런데 서 변호사님,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유승민 전 의원에 대해서 반대하는 견제구가 나오네요. 아마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고요. 이것 때문에 그 배신자 아니냐. 이런 데 일부 비판이 있는데 이제는 이제 그 탄핵의 강은 건너야죠. 건너야 되고 저희 보수도 작은 차이는 이제 극복해서 어차피 이게 경기지사 선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제 저는 보수에서 작은 차이를 극복해 가지고 어떻게든 이게 이길 수 있도록 전적으로 이게 힘을 합쳐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반발 막설이 나올 것이 아니라 유승민 근데 다른 의원들도 경기지사를 노려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심재철, 함진규는 좀 올드한 이미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김은혜는 아직 초선, 아직 좀 약해요. 제가 보기에 현실적인 대안은 제가 개인적으로는 유승민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는 유승민은 별로 개인적으로 싫어해요. 개인적으로 아세요? 몰라요. 그래서 싫어해요. 그런데 탄핵 때문에 싫어합니다. 그렇지만 김동연하고 싸우는 데 있어서는 유승민이 지지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래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대구로도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짚어볼 때가 많았어요. 최진봉 교수님, 홍준표 의원, 대구는 또 김재원 전 최고위원, 또 유영하 변호사까지. 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대구 판세는요. 제가 볼 때 대구 판세도 상당히 출렁일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현재 홍준표 의원이 가장 앞서고 있는 걸로 나와요. 지지율에서는. 그래서 홍준표 의원이 사실은 김재원 전 최고위원하고 두 분만 만약 경쟁하는 홍준표 의원한테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를 선언했지 않습니까? 후원회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맡기로 했어요. 이게 저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다. 어떤 정도의 변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거판에 일정 부분 출렁임이 올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다. 홍준표 의원 입장에서도 긴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아까 물어보신 질문 제가 답변을 안 한 게 있잖아요. 제가 또 조사를 더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후보별로는 아니고요. 정당을 물어봤어요. 예를 들면 아까 종원 CNI인가 거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정당을 넣고 보면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이 45.7%, 그리고 민주당의 강세를 보여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응답은 32.6%였어요. 그렇군요. 대신 후보 대 후보로는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네, 역시 경기도는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 고문이 영향력이 있는 지역이라도 볼 수 있겠고요.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는 또 이 영남 민심을 잘 알고 있잖아요. 예. 이번 대구시장 선거에서 박심 영향 어느 정도일까요? 상당히 그 바람이 거셀 걸로 보이는데 네. 제가 보기에 제가 유영하 변호사께 한 말씀만 드릴게요. 법률 대리인만 하고 정치 대리인은 하지 마라. 법률 대리인으로 만족해라. 네. 저는 이게 그 박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자기 욕심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그러게 그 바람을 객관적으로 보면 그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 바람은 상당히 유영한 바람이 세게 불 걸로 박근혜 대통령 바람을 타고 이렇게 예상이 돼요. 서 변호사님, 이 유튜브에 로켓포님께서 오늘 서 변호사님 얼굴이 너무 어둡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처음에 좀 뭐 제가 드린 지적에 위축당하신 건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네. 그리고 마음에 담아두시면 전혀 아닙니다. 네, 안 되고요. 네. 자, 또 우리가 이제 정치 현안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변호사님. 예.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인터뷰를 했는데 민주당의 대선 패인을 분석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1번이 부동산이다. 아.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네네. 그건 이게 정확하게 분석했고요. 그 외에도 이게 국민의힘은 이준석을 뽑을 정도로 치열했다. 안철수의 단일화도 상당히 절실하게 반로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석했거든요. 네. 역시 이게 본인이 은퇴하고 이렇게 밖에서 보니까 제대로 보는 것 같아요. 상당히 뭐 적확한 분석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치판에서 물러나니까 잘 보이는 좀 이게 멀리 떨어져서 봐야 돼요. 아, 통찰력이 있게 볼 수가 있는 거네요. 예. 자, 최 교수님. 예. 김영춘 전 장관이 정계 은퇴한 걸 두고서 86세대 용태의 신호탄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네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김영춘 이제 전 장관도 86세대에 대한 비판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네. 상당히 이제 86세대가 상징하는 거대 담론의 시대가 갔고 이제는 세대도 바뀌어야 된다. 정치 환경에 적응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송영길, 우상호 두 분은 이미 총선 불출마 선언한 상태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번 이제 다음 총선에 나가질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계 은퇴가 될 거고 그런 알겠습니다. 부분이 일정 부분 작용할 거라. 근데 저는 아까 김영춘 장관이 말했던 말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부동산 네. 문제가 첫 번째 포인트는 맞습니다. 그러면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에서 이겼습니까? 그건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동했기 때문이지. 저는 국민의힘이 세대 교체, 정권 교체를 잘했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자, 한 청취자분께서 김영춘 전 장관도 은퇴하는데 서정욱 변호사, 지금 최진봉 교수님 두 분은 좀 방송계를 은퇴할 생각이 없냐고. 없습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게 그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송영길은 오래 했죠. 왜 이러세요, 서 변호사님? 저랑 같이 한 줄 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애탑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도전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습니다. 한쪽에서는 송 전 대표가 유일한 카드다. 또 다른 쪽에서는 송 전 대표가 여러 카드를 무산시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자, 헤드폰 껴주시고요. 네. 자, 봉 교수님부터 말씀을 해주시죠. 3, 2, 1. 대안이 없습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해주세요. 네. 오늘 청취자분들이 두 분을 좀 꾸짖지 말라고 해서 제가 많이 참고 있는데 속이 터지네요. 네. 자, 서 변호사님은요? 3, 2, 1. 국민의 입장에서 송나땡이다. 송영길 나오면 땡큐다. 아는 거 많아서. 네. 자, 한 청취자분께서 배 소장님 진행이 시어머니 진행 스타일이다. 애미야, 국이 짜다. 말이 길다. 네, 한 청취자가 누굴까는 알겠지만 제가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자, 또 다른 청취자는 빅마마 나오는 거 맞죠? 맞습니다. 지금 밖에서 준비 중입니다. 자, 두 분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서정욱 변호사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